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의 입력과 출력 단원 수업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배포하는 과정 중에 파이썬 활동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콘텐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보관함과 교과 자료인데요. 교과 자료는 금성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와 파이썬 문제 원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정하고 배포하려면 담기 버튼을 클릭해서 내 보관함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수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포도 가능하답니다. 자, 이제 파이썬 문제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 콘텐츠 만들기에서 새 파이썬 문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 이름, 제한 시간, 입력 방식, 교과 태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문제 이름은 학생들이 문제를 선택할 당시에 보이는 제목이에요. 제한 시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1초로 설정하면 1초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 1초면 충분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입력 전송 방식은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할 때 인포트에 값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 수업 시간에는 각각의 값을 따로 인포트로 입력받으므로 한 줄씩 입력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과 태그는 문제나 활동이 어떤 단원과 관련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 태그를 추가하면 학생들이 단원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선택 시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태그를 선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참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진단평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수준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본문을 작성해야겠죠? 문제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풀기 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작성할 텐데요. 이건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교사가 수업 중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답안이니까 잘 작성해두세요. 스켈레톤 코드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 기본 틀을 미리 만들어두고 학생들이 그 부분만 수정하게 하는 코드예요.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돼요. 학생들에게는 테스트 케이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한 만큼 추가해주면 됩니다. 모범 답안을 작성했다면 AI 테스트 케이스 추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됩니다. 모든 걸 마쳤다면 풀어보기를 클릭해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고 이상 없으면 저장하기를 눌러 최종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썬 문제를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어요. 이제 내 보관함의 파이썬 문제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에 아까 만든 문제가 보일 거예요. 추가로 필요한 만큼 문제를 더 생성하거나 교과 자료에서 가져와 본인 수업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코스를 생성하고 파이썬 활동을 만들어 봅시다. 코스 이름을 작성해 볼까요? 코스는 이름 순으로 정렬되므로 찾기 쉽게 정렬 기준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3-2-3 입력과 출력과 같이 단원 번호와 주제를 함께 넣으면 나중에 찾기 편하겠죠. 태그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코스에 포함된 활동에 맞춰 태그가 자동으로 지정되기 때문이에요. 분류도 입력해야겠죠? 대단원과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코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코스 설명도 추가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입해두면 좋아요. 꼭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파이썬 활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 활동 추가해서 파이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활동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또한 태그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와 단원별 포인트 습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트북의 파이썬을 선택하여 주피터 노트북 환경의 파이썬 활동을 생성합니다. 학습 내용을 안내하는 마크다운 셀을 추가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상단의 글꼴 기능을 활용해서 강조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꾸민 결과는 실시간으로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글꼴 기능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 다양하게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해주세요. 이제 코드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행해볼 코드를 입력하거나 빈 코드셀을 제공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기본적인 코드 구조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수정하면서 학습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셀과 마크다운 셀을 적절히 조합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직접 코드를 실행하고 수정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문제를 연결해 줍시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문제의 링크를 복사해서 마크다운 셀에 붙여 넣으면 학습한 내용을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교환, URL, 퀴즈, 보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코스를 완성하고 배포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